V-Day when we roll out the coronavirus vaccine across the whole of the UK, and it's the beginning of the end of this pandemic. 델타 변이가 주도하는 이번 유행을 꺾으려면 결국 백신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은 한 번 더 맞는 3차 접종을 위한 백신 쟁탈전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약회사들은 가격을 올렸고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이 더 멀어지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은 이보다 몇 개월이나 앞서 이미 벌어졌습니다.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는 일부 국가들이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렇게 끝이 보이는 듯 했지만 델타 변이가 나타났습니다. 백신마저 뚫는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는 다시 한번 백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지난 2일부터 3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10만 명이나 맞았습니다. 전체 인구의 2.5배만큼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인구의 3배가 넘는 백신을 사들여 3차 접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2억 회분을 더 사들였고 일본도 3차 접종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5천만 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추경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 부스터샷에 대한 사용이라든지 또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백신 가격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5월 화이자 백신 18억 회분을 이전보다 25% 높은 가격으로 샀습니다. 미국도 2억 회분을 더 사면서 1회분당 약 4달러씩 더 줬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방법이 사실상 백신뿐이고 효과가 입증된 제약사가 정해져 있으니 비싸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렇게 백신을 선점하는 사이 접종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85%는 아직 백신 1차 접종도 못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백신이 모자라는 것도 문제지만 백신을 맞았는데 감염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백신을 먼저 맞았던 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백신 효과가 약해졌을까 봐 걱정인데 실제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돌파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이곳에서 모두 11명이 감염됐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은 2차 접종까지 끝냈습니다.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서울 관악구와 경기 안산 요양시설도 비슷합니다. 확진된 사람의 절반 이상이 백신을 모두 맞았습니다. 이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지난 2월부터 제일 먼저 백신을 맞았습니다. 중증 환자와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원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며 효과는 있었습니다. 중증으로 상태가 나빠지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크게 줄었습니다. 확산이 잡히는 듯했던 6월에는 면회도 서로 얼굴을 보며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4차 유행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돌파 감염이 늘어난 겁니다. 접종을 모두 끝내고 4개월 이상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약해진 게 아니냐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미 백신 접종이 마무리된 뒤에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들어온 환자와 종사자도 있습니다. 아직 백신을 못 맞은 사각지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돌파 감염으로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은 모두 1,132명입니다. 이 가운데 처음 숨진 사람도 나왔습니다. 화이자 2차 접종을 마친 80대 여성 환자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20일 만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는 이미 몸이 아프거나 움직이기 힘든 환자들이 많아서 코로나19에 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과 같은 최악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건 물론 백신 추가 접종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서 아직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을 위한 사전 예약이 이틀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전처럼 먹통은 아니었지만 예약하기가 여전히 어려운데요. 이번에는 왜 그런 건지 최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만 60세에서 74세 고령층 가운데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줬습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거주지에 상관없이 방문 가능하신 전국 보건소를 통해 8월 5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을 하지만 예약은 순식간에 마감됐습니다. 한 보건소는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예약자가 꽉 찼습니다. 다른 지역을 찾아봐도 맞을 곳이 없다는 표시만 나옵니다. 제가 9시쯤 들어갔을 때는 이미 병원이 없었어요. 인천에, 그러니까 경기도 부천, 광명까지 제가 들어가 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예약할 수 있는 시간을 눌러도 예약이 안 된다는 알림이 뜹니다. 지난번에 내가 그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갖고 그걸 저기를 못했어요. 신청을. 이번에도 하려고 했는데 또 병원이 0으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내가. 예약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접종할 수 있는 곳을 보건소로만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 다음 단계가 뭔지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으니까 또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다시 시도할 수 있는지.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에 전화를 여러 번 걸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드리려고 들어가도 저희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나가지고 해드릴 수가 없고 지금은 저희가 되는 대로 더 연락드릴게요. 결국 질병관리청은 이틀이 지난 오늘에서야 동네 의원 등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예약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약 시스템은 다음 순번 때문이라며 저녁 6시 반부터 다시 닫혀 접속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코로나19는 자영업의 지도도 바꾸고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과 인테리어 업체, 공부방이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호프집과 노래방은 1년 새 수천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방은 모두 7개. 평일 낮인데도 빈 방이 없습니다. 예전에 달리 연령층이 좀 많이 낮아졌거든요. 지금 20대에도 되게 많이 치고 있어요. 이제 회의를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지 낮에가 더 붐비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좀 생기고 있어요. 국세청이 100대 생활업종을 조사한 결과 5월 말 기준으로 스크린 골프장과 실내 골프 연습장은 1년 새 13% 늘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도 급증했습니다. 재택근무를 비롯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집 꾸미기와 리모델링을 하려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커피 음료점과 교습소 공부방도 마찬가지로 전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못 구하거나 잃은 이들이 소자본으로 코로나 특수를 누릴 수 있는 업종에 대거 뛰어든 영향이 크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창업하기 쉬운 카페에 몰리고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자본 그리고 직원 채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대형 학원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제한이 계속 반복되면서 종사하고 있던 강사분들이 국영수 개인 교습소를 많이 열게 됐고요. 특히 여성 창업자분들은 유아 영어 공부방 같은 것을 많이 차리게. 이 때문에 이들 업종에서 자영업자 간 출혈 경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조사에선 코로나19에 타격을 받은 업종이 무엇인지도 드러났습니다. 거리 두기와 영업 제한 조치 등으로 손님이 줄어든 호프집과 노래방 그리고 PC방은 1년 새 수천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거리 두기가 최고 단계로 올라간 지 4주째입니다. 회식도 사라지고 밤늦게까지 술 마시는 일도 줄었습니다. 자연스레 대리운전 기사들의 수입이 줄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지원 대상에서 대리기사가 빠져 있습니다. 대리기사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루 서너 번의 대리운전을 했지만 요즘은 허탕치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한 건 했잖아요. 총 수입 16,000원 했어요. 저녁에 5시, 6시에 나와가지고. 이 대리기사가 지난달 번 돈은 160만 원 남짓.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빼면 1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 돈으로 내 식구가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된다면 이번 달 수입은 여기서 반토막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1, 2단계 때 하루 총 콜수가 1000여 콜이 떴다면 지금은
150콜, 뭐 100콜 정도 뜬다는 거죠. 6시 이후에는 거의 뭐 손님들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콜도 나올 수가 없죠. 국회 2차 추경을 통해 택시나 버스 기사는 민생지원자금 등의 명목으로 별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특수고용직에 속하는 대리기사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보편 지원으로 이제 국민재난금을 하자고 그 정부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회에서 사실 증액된 사업이거든요. 대리기사들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중문이, 근무 중문이 최소한의 생계 대책을 요구드리는 것입니다. 전국 대리운전 노조는 오늘 서울고용노동청과 면담을 갖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